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해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은 타 육신과 생화극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자, 7강 상관의 특성과 직무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 음양의 상동, 상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십신이 있다고 했었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입니다. 이들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유한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맞추니까 무언가 그 사람의 비준하여 갖추어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겁재는 경쟁력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고요. 식신은 능력을 갖추어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관은 잘못된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떤 자신을 갖추어 내세우겠죠. 자, 편재는 미래에 소유 가능한 재주와 재능을 내세웁니다. 정재는 나의 소유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편관은 위험에 대처하고 변화될 규칙을 내세웁니다. 정관은 이미 정해진 고유한 규칙을 내세우고 편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내세우고자 합니다. 정인은 환경에 적합한 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관의 특성을 살펴봅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관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자, 이 정관을, 길신인 정관을 극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정관을 상하게 하는 흉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그 흉신이 되지 않으려면 정인으로부터 재화를 받아야 합니다. 상관은 기존의 잘못된 틀을 깨고 혁신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어떠한 규칙이나 틀을 말하죠. 상관이 보기에는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잘못된 틀을 깨고 혁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소외계층의 마음을 가장 잘 공감합니다. 또 상관이라는 이 육신이 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소외받는 계층일 수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이제 그 사회 계급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위를 보장받는 이렇게 관인 상생된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면 상관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겁재, 상관은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격들은 자신이 상처받은 사람이겠죠. 이런 상처받은 소외계층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육신은 정제를 생하게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요구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요구하는 것에 가장 잘 맞추는 것을 바로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은 즉시 일어나는 어떤 임시적인 일에 굉장히 적응력이 강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응용력이 좋습니다. 한 번을 봐도 10개를 아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근데 실제 이 상관이 정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관은 이렇게 10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파보면 굉장히 얕겠죠. 그 지식의 이 두께도 얕을 거고요. 근데 정인을 가지고 있는 상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제를 생하여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이 정제를 생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응용력을 발휘해서 마진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거기에 1대1로 맞춰주니까 이 굉장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꾸준하고 지속적이거나 누구에게나 동등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의 다른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정인이 없어서 이제 이 정관을 극하게 돼버리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니까 일간이 왜곡된 표현을 하고 너무 거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인이 없는 상관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언어의 표현도 거칠고요. 그래서 때로는 왜곡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에 이제 정인이 없으니 잘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관경관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이나 범법, 그리고 뭐 어떤 과장, 그리고 다툼, 또 뭐 여기에 따른 반항, 그리고 공격,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상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남의 약점이나 이 남의 약점을 혹은 남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그 감추고 싶은 것을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것을, 상대가 감추고 싶은 것을 아주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잘 찾아낸다거나 감추고 싶은 것을 잘 드러낸다. 상관 역시도 자기의 단점도 잘 드러내는 것이 또 상관이겠죠. 그리고 관찰력과 또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또 연애, 변론, 종교성을 지니는 그러한 이 직종에 잘 어울립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존의 틀에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상관은 이 정인 상관이 되거나 하면 문화, 예술, 연애와 같은 이런 기존의 틀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상관이
갖는 직무 형태나 직군을 살펴보면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환경 변화에 혁신의식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혁신의식을 가지고 이 상관들은 이제 세상을 대하죠. 그래서 응용력을 발휘하고 또 타인에게 맞춘 상품을 개량하거나 개발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제조를 하고 또 그러니까 개발도 하시고 제조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관격들이 많아요. 또 상관이 또 두드러지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상관의 직무 형태는 직군들은 보면 문화나 스포츠 그리고 예술 또 응용학문이나 신개발 산업 분야에서 탁월성을 나타냅니다. 고정관념과는 대치되는 그러한 타인과의 불화, 또 방해, 경쟁, 소송, 개혁, 혁명과 관련된 그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즉흥적이죠.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재치나 또 호기심도 많고 창의적이고 또 대인지향적인 화려한 언변으로 그 직무에 임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가졌고 또 창조적인 지혜로 자유로운 중간자 역할로서 중재 활동을 하는 그러한 중개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법과 규칙, 이러한 시세를 이용하는 어떤 마진에 관련해서 마진을 내는 이익을 내는 육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세를 이용하는 그러한 전략, 지략과 지모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법조, 언론, 감시, 감찰, 교육, 로비스트, 연설가, 음악가, 화가, 중개인, 상담, 홍보, 광고, 기획, 이벤트, 또 도매업, 유통, 배달과 같은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 수행하게 된다. 자, 만약 상관이 없다면 사주에 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잘 멋을 부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멋을 부리거나 멋을 부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것보다 그러니까 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두드러지는 튀는 옷을 잘 안 입죠. 의상을. 그리고 막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편제나 이 또 정관들은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품격으로 또 하지만 이제 상관이 없는 경우는 더더욱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경우 자식과 인연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식상이 자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면 자식과 인연이 닿지 않는 거죠. 자, 윗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인데 내 사주에 아랫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윗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내가 윗사람이라도 나 혼자 있는 고립된 사람일 수도 있죠. 아랫사람을 많이 거느리지 않는, 하지만 재생관이 돼 있으면 또 다릅니다. 만약 이 상관이 비겁까지 없다면 너무 남에게 잘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비겁과 이 상관이라는 것이 너무 아랫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까 오히려 비겁 상관이 많아도 남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이용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상관은 의사나 수사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상관이 많은 경우는 일간의 기가 또 손실을 입죠. 일간의 에너지를 많이 빼죠. 식상이 왕하면 일간이 설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상관의 경우 상관이 너무 많으면 상관경관을 하니까 그 학교라고 하는 집단,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또 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관경관하고 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또 구설수나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상관이 너무 많으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함이 좀 부족하고 덜렁거리고 또 안정감이 없고 부산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너무 많은 경우에 상관이 완강하고 많으면 얽매이기 싫고 또 너무 자유분방해집니다. 그리고 식상이 너무 왕하면 무의도식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 자식이 있어도 부부연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경관하니까 아까도 이제 극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남편을 극한다고 해서 남편과 인연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보다 아내의 기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남편의 기를 누르고 남편의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윗사람과 불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주 이제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좀 하천한 직업 또 혹은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유산을 탕진할 수가 있고요. 불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인을 얻지 못하고 또 상관이 너무 왕해서 상관경관만 해버린다면 상관생제해서 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또 재극인을 한다면 정인을 재화를 해주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지만 이제 상관경관하는 사주에 천간에 상관경관하는 그런 사주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불명예를 얻는다거나 또 방골기질 정말 그 어떤 사람들과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트러블 메이커들을 보면 상관이 정말 왕하고 상관경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상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편제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